매주 목요일 이 시간 불꽃 튀는 선곡 진검승부가 펼쳐집니다. 이제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선곡 맛집이라는 소문이 자자한데요. 이 시간을 책임지고 계신 두 분이죠. 이정미 전 정의당 의원,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변함없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보내셨고요. 네. 일주일 동안. 이정미 의원님은 감기 다 나셨네요, 이제. 예, 감기 다 나았는데 네. 지금 갑자기 코로나가 또 엄청나게 확산되고 그러니까요. 있어가지고 예. 진짜 걱정 많이 됩니다. 진짜 걱정이네요. 제가 아시다시피 하우스라는 카페를 네. 개업하자마자 코로나 때문에요. 아, 자영업자들의 너무너무 애환을 힘들어요. 몸소 자영업 느끼고 있죠.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인건비 정말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진작 체험하셨으면 20대 국회 하실 때 뭔가 좋은 법안 내셨을 텐데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은 저희가 특별한 게스트를 한 분 더 모셨습니다. 이종걸 전 민주당 의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이종걸입니다. 네. 글쎄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 그 국민의힘 정의당 의원 두 분만 계셔서 여당 목소리가 없다. 네. 이런 열화와 같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그런 요구에 따라서 이종걸 의원님 특별히 모셨는데 선곡을 해오셔야 된다. 이거 제작진에게 이야기 들으셨죠? 네, 네. 네. 어떤 곡 준비했을지 기대를 가지고 좀 지켜보고요. 좀 잠시 후에 여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부캐라고 합니다. 부캐 아시죠? 요새 유행하는. 네. 그래서 이정미 의원님은 미디, 오신환 의원님은 신디, 이종걸 의원님은 종디신가요? 종디. 종디가 좋으십니까? 걸디보다? 걸비, 걸디가 좋은데. 걸출라니? 예, 국민 의견을 받아들이시죠? 뭐 걸디로? 네. 좋습니다. 예, 걸디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검찰총장 직무 배제 어떻게 봐야 하나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는데요. 이 주제에 맞춰서 세 분이 어떤 선곡을 해오셨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오신환 전 의원 신디의 선곡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오랜만에. 네, 가수와 제목과 네, 네. 이유 설명해 주시죠. 예, 국민 가수죠. 김수희 씨의 너무합니다. 진짜 너무합니다. 예. 제가 사실은 총선 이후에 방송을 할 때 시작할 때부터 이 추윤 갈등 맞아요. 주제를 가지고 계속 해왔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까지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이 추윤 갈등 예. 거의 막바지에 지금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예. 아, 정말 제가 봐서는 이제는 정말 국민들이 너무 지치고 힘들다. 네. 정말 너무한다. 이것을 하루빨리 종지부를 좀 지어달라라는 네. 뜻에서 김수희 가수의 너무합니다를 선정했습니다. 네, 대단히 강렬하고 귀에 쏙 박히고 그런데 너무 예상 가능하다라는 약점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맞서는 쉽게 가야죠. 예, 쉽게 좋습니다. 여기에 맞서는 이정미 전 의원 미디는 과연 어떤 선곡을 했을까요? 음악 주세요. 아하, 이걸 고르셨구나. 네, 가수와 제목 이유. 김건모 씨의 잘못된 만남. 드디어 이제 추윤 갈등이 네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 마지막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정말 만나서는 안 될 두 사람이 만나서 최종 진검승부를 진짜 펼치고 아하. 있고, 어떻게 보면 12월 2일 정도 되면은 국민들이 이렇게 너무 오랫동안 정말 추윤 갈등 속에서 네. 이제 짜증도 많이 나실 텐데,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해서 제대로 끝장을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아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이 잘못된 만남에 종지부를 빨리 찍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차라리 노래를 잘 된 골라봤습니다. 점도 있다. 네, 그런데 잘못된 만남이요. 이분들이 이 자리와 지위가 아닌 다른 곳에서 만나서도 잘못된 만남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다른 데서 만났어도 저러실 것 같습니다. 네, 그 잘못된 만남을 만나게 한 사람이 있잖아요. 예, 네, 그분이 알겠습니다. 네.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이종걸 전 의원님의 타임이라서요. 예, 두 분의 선곡 보셨죠, 이종걸 의원님? 역시 뭐 그냥 워낙에 쏙쏙 들어오네요. 워낙에 이종걸 의원님 다재다능하시고 한때 트위터에 정말 명품 그 멘트로 아주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셨던 전력도 있으시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음악을 듣고서 이제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걸디가 준비한 음악 주세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남 얘기가 안 들려. 네, 가수와 제목 이유 설명해 주십시오. 예, 싸이의 청개구리 같은데요. 네, 탁 떠오르는 청개구리는 좀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본인은 그래도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아하. 네. 그러나 여기 가라면 여기 가고 여기 가면 여기 가는 게 아니고 네. 마른 데 가라면 진데 가고 진데 가라면 마른 가는 네. 부모 말을 그렇게 별로 안 듣는. 아하. 네, 그러나 뭔가는 하고 있었죠. 네, 저희들 볼 네. 때 그 청개구리 이면을 또 지켜본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하. 그래서 청개- 아직은 역사적 알겠습니다. 평가는 끝나지 않는. 네. 네, 평가는 아직 끝나지 청개구리의 않았다. 진심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벌써부터 문자를 주고 계십니다. 박희수님, 선곡 진검승부 오늘도 기대돼요. 김광천 걸디 너무 좋네요. 강경희 미디 잘못된 만남 쏙쏙 들어와. 여기까지 일단 소개해드리고요.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인 토론과 여러분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목요일의 인기 코너 선곡 진검승부 오신환 전 의원, 이정미 전 의원 그리고 특별 게스트 이종걸 전 의원이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깐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 신디께서는 김수희 너무합니다. 미디는 김건모 잘못된 만남, 걸디 싸이의 청개구리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직까지 문자 안 보내신 분들은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추가되는 문자번호 샵 8001번 혹은 MBC 미니로 지금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 근거로 6가지 항목을 제시했죠. 여기에 대해서 어제 저희가 상세하게 다뤘고요. 오늘은 이 중에 가장 쟁점인 판사 사찰 관련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과연 주요 정치 사건 판결 내용이 어땠는지, 무리하기 법관에 해당하는지, 가족관계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들여다본 게 불법 사찰인지 아니면 직무 범위에 해당하는지. 오신환 의원님부터 말씀하실까요? 이게 저는 사찰이라는 용어 자체가 갖는 위압감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정확하게 그것이 검증되거나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찰이라는 용어로 그것을 몰아가게 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라고 보고요. 그건 정확한 팩트를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이제 지금 뭐 최근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자료들을 보면 어쨌든 판사의 이제 검찰에서 공소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 판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세평들을 그 조사 업무를 하기 위한 일반적인 그런 통상적인 업무 영역에서 그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대검의 주장이고요. 네. 이제 법무부는 그것을 일종의 개인 판사에 대한 사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것은 분명히 쟁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의원님의 보는데 개인 생각은요? 저는 뭐 그 내용을 제가 한번 보니까 네. 기본적으로 무슨 뭐 대학교 사회인에서 농구 취미 활동으로 농구를 즐긴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우리 법연구회 출신이다 뭐, 그리고 그 이전에 판사의 일반적인 그 평가들 판결에 대한 것들 그 팩트를 위주로 한 것이고 공판 검사들의 그리고 뭐 저 기자들에 대한 전원들을 통해 가지고 뭐 적시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예. 그것을 무슨 불법 부당하게 어떤 뒷조사를 해서 감찰 내지는 예를 들어서 그것을 불법으로 어떤 개인 정보들을 취득했다거나 그런 것들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것을 사찰로 보기는 굉장히 무리가 어렵다. 있다 이렇게 무리가 있다. 보여집니다. 예. 네, 그럼 여당 대표 이종걸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평소에도 말이죠. 검찰청이 옆에 올라가면 바로 똑같은 형태의 크기의 이제 법원이 올라가거든요. 그게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법원에서도 검찰청의 그 위치나 그 역할에 대해서 뭐 그러려니 하는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변호사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볼 때는 역할과 크기나 모든 면에서 그걸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더더군다나 헌법상 그 재판의 독립과 판사의 독립은 그거는 검찰청은 일종의 수사를 하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업무를 하지만 그러나 수사를 통해서 자기 방식대로 어떤 사건을 끌고 나갈 수 있는데 네. 법원은 뭐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이나 그 주장한 사실에 대해 판단만 하는 것이거든요. 네. 여기 상황에서 검사가 법원 또는 판사의 어떤 대상이 됐을 때, 그러니까 그 판사가 어떤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지난번 양승태 대법원장 그 사건에서 보면은 그 판사 그 자체의 행위가 이제 그 수사의 대상이 됐었던 거거든요. 네네. 제가 볼 때 그 수사의 대상이 됐던 그 사실만 가지고 수사를 한 경우와 네. 그것을 벗어나서 그 판사가 뭐 어느 판결을 했다 또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한 것이 그 수사와 직접 관련이 없다면 그것도 재판 헌법상 재판의 독립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지난번 만약 사법농단과 공개된 마찬가지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예. 그 수사된 내용과 다르게 네. 별건 수사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제가 첫 번째 얘기한 판사의 행위가 대상이 된 것이 아니고 수사의 대상이 된 것이 아니고 예. 판사가 어떤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판결을 내리는 그 판결 그 재판장으로서의 판사로서의 한 경우라면 예. 그건 엄청난 재판부에 대한 개입이고 도전이고 사찰이다. 예. 법원의 판결의 독립, 예. 법원의 독립에 해하는 행위라고 예, 침해다. 보죠. 그런데 네네. 그것에 대해서 그 네. 윤석열 그 총장이 네. 어떤 것을 가지고 적시했는지는 잘 모르는 가면서도 구체적인 거 안 나왔죠. 예. 그냥 즉자적으로 그것은 음.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한 것에 놀랐고요. 놀라셨다. 그리고 예, 또 예. 어느 신문을 보니까 예, 그것을 잠깐만 이 보고서는 정도로 보면 올렸- 여기까지 일단 듣고요. 네. 이정미 의원님 뭐 중립이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아니, 여야가 아니시니까. 예. 일단 네. 검찰이 재판부에게 심리적, 네. 물리적 어떤 압박을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찰을 했다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중대한 문제다. 네. 일단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그러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이 문제를 이제 밝혀내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 점에 있어서 이제 12월 2일 징계위원회에서 법무부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징계위에 해부했습니다라는 증거를 낼 거 아닙니까? 이미 예. 제가 이제 뭐 언론상에 나온 것은 양측이 아주 팽팽하게 지금 부딪히고 있고 예. 결국은 이것이 서로 그것을 입증해 나가는 결국은 이제 법원에서의 다툼으로까지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 됐다고 보여지는데 네. 지금 이제 그 윤석열 총장 쪽에서는 그게 통상적인 일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법무부에서 통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 이상으로 볼 만한 어떤 근거가 없이 이 일을 이렇게 감행했겠는가라고 하는 저는 좀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네네. 통상적인 일이라고 방어될 수 있는 수준에서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면 이렇게 네. 좀 세게 나가지는 아하. 못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점에서 법무부에서 얘기 나오는 것이 뭐 언론상에서의 어떤 그 정보 수집 네. 이상을 뛰어넘는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이제 그 심재철 예. 반부패 강력부장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 총장을 통해서 그 보고 문건이 들어갈 때? 내려왔고 예. 그 문건 배포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화를 냈다라고 하는 증언도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네. 사실 이제 언론이라고 하는 뭐 혹은 뭐 세평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수집을 해서 그것을 하나의 어떤 데이터로 정리를 해서 그것이 배포가 된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는 상당히 심리적인 압박을 가할 압박이 수 있는 된다. 행위가 되겠죠. 네. 그런 점에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검찰 이 재판부를 향한 어떤 사찰 문제는 조만간 곧 밝혀질 일이고 만약에 네. 그것이 없는데도 여기까지 갔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이 치명상을 입는 것이고 아하. 그렇지 않고 실제 그런 걸 입증할 만한 걸 갖고 이걸 추진했다. 네. 그러면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저는 지금 뭐 감찰 수준을 뛰어넘는 어떤 형사처벌 까지도 피할 수 형사고발. 없는 상황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용어를 쓰는 이제 불법 사찰이라면 당연히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죠. 근데 네. 이 공판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이종걸 의원님 말씀처럼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과 그리고 검사가 그 진실에 대한 공방을 통해서 재판부가 그것을 판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서로에 대한 방어적 논리로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 피고인이라도 판사가 어떤 과거의 경험이나 어떤 판결을 했는지를 찾아보겠죠, 당연히. 변호인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히스토리를
알려고 노력할 것이고요. 검사도 그런 일환으로 네. 공소유지의 일환으로 한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피고인 자체가 뭐 어떤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분명히 그 팩트에 대해서 왜곡하지 않는 한은 상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어떤 경험들을 갖고 있는지 예.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는 당연히 찾아볼 것 같아요. 예. 그럼 뭐 어쨌든 이정미 의원님 말씀처럼 어제도 그 검사 출신 변호사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뭔가 더 있으니까 이렇게 했겠지 않겠느냐. 그 진실 진상 정말로 사찰로 볼 만한 객관적인 그런 정황이 압수수색도 했으니까요. 나온 다음에 오신환 의원님도 뭐 그게 팩트가 나온다면 물론이죠. 그렇죠. 예, 이런 그것이 뭐 여기는 누구나 이겨요. 인정할 만한 사찰이라고 보면 굉장히 그건 큰 문제죠. 네, 좀 근데 지켜봐야 될 지금 것 같습니다. 봐서는 6가지 중에서는 새로 나온 일이죠. 새로 나왔죠. 그전에 없었던 5가지는 이야기죠. 되게 예. 있을 거라고 좀 생각되는 것이었는데 네. 이 사찰 문제는 새로 저희들이 그렇죠. 제기된 그전에 없었던 이야기고요. 것이라 좀 더 그 지켜봐야 될 것 내용에 대해서 잘 같습니다. 모르고 있죠. 네네. 예, 또 하나 짚어봐야 될 것이 청와대의 입장입니다. 앞서 이제 오신환 의원님께서 말미에 살짝 책임져야 될 누군가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어쨌든 법무부 장관도 대통령이 임명한 행정부의 수장이고요. 그다음 윤석열 검찰총장도 대통령이 결국 임명한 행정부의 일원인데 둘 사이의 갈등이 심하고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청와대는 혹시라도 어떤 입장을 제기한다면 이것이 가이드라인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쉽사리 언급 못한다는 입장이었잖아요. 그러면 12월 2일 날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그 결과가 나오면 청와대는 어떤 입장을 내놓을 것인지까지 포함해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오신환 의원님 먼저 역시 말씀하시죠. 근데 이 추윤 갈등이라는 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뭐 거의 1년 가까이 지금 지속되고 있고 그런 네. 과정들을 거의 방치 수준으로 그냥 내비뒀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좀 알아서 국민들 더 힘들게 하지 말고 잘 해라.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게 지속되어 와서 지금의 이런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고 네. 역사상 그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것이 딱 한 번 있었는데 네. 이 추미애 장관은 2번에 걸쳐서 하고 더군다나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하고 징계위원회 회부했단 말이죠. 정말 이게 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을 임명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무한 책임을 대통령께서 지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외면하고 회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또 그리고 임기를 보장한 2년 동안의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자기는 그것을 꼭 지키겠다라고 하는 소신과 철학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거 자체가 너무 무책임하다는 거죠. 지금 코로나19와 민생이 지금 거의 바닥에서 힘들어하는데 언제까지 모든 언론에서 추윤 갈등만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어야 되는 거냐고요. 결국에는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려야 되는 시기가 너무나 늦게 찾아왔다. 그리고 징계위원회는 징계위원장이 지금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이에요. 네. 이미 정해놓고 가는 것을 뭐 해임으로 나겠죠. 그러면 해임으로 나면 그때서야 이제는 해임해도 되겠구나 하고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한다는 해임을 예상하신다. 예, 저는 예. 뭐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그러면 되면 그게 무슨 대통령 입장에 의미를 나오실 갖고 거다. 있느냐. 예, 네. 그리고 그 1년 동안 끌어왔던 것은 도대체 뭐냐. 국민들 너무 지치고 힘들다. 너무합니다. 예. 너무합니다. 노래를 지금 밀고 계십니다. 마지막 이종걸 의원님. 예. 이제 저는 뭐 대통령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저도 좀 궁금해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알려진 그런 정보들은 이제 검찰도 개혁돼야 되고 네. 검찰은 문민 통제의 대상이 돼야 된다. 네. 검찰이 무소불위에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수사기관, 통제기관 모든 뭐 군 기무사, 치안본부, 국정원 뭐 이런 권한들을 사실 문민화되면서 다 접수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보다도 훨씬 더 강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다 법적으로 지켜주는 것도 있고 이렇게 관습적으로 국민들이 무소불위를 인정해주고 있는 그런 검찰에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 진실 발견이 방해되지 않는 한, 네. 그러니까 그걸 방해하면 안 되겠죠. 방해되지 않는 한 그런 무소불위 권력은 이제 문민 통제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한 적이 있어요. 네네. 문민 통제는 우선 국민적 감시가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러나 국민적 감시가 지금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이번에 바뀌어진 제도 중에 하나가
법무부의 문민화예요. 네네. 법무부의 비검찰화. 네. 그 법무부 장관이 이제 검사 출신이 아니고 과거에 그냥 한 통속으로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하나 일부분으로서 같은 기수로 선배로서 하는 그 그냥 누이 좋고 매부 좋고의 기관이 법무부가 아니라. 검찰부 같았죠. 그렇죠. 예, 예, 그런 이제 통제 기관으로서의 법무부를 주문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된 추미애 장관은 과거와는 좀 다른 행동을 했죠. 예. 근데 그것이 과거가 이상한 것이냐? 어허.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이 문제냐 과거가 문제냐. 예, 여태까지 예, 수사지휘권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은 정말 철벽 같은 기수 조직으로 돼 있는 검찰에게 법무부 장관이 그것을 건드리지 못한 측면이 건드리지 있습니다. 못했다. 사유는 예. 있어도 안 했던 것이죠. 네네. 그런데 이번에는 좀 사유가 있었느냐 그런 문제는 이제 또 남을 수 있겠습니다만 네네. 법무부 장관이 여태까지 안 했던 수사지휘권, 감찰 이런 것들을 통상적이지 않게 했던 것만 가지고는 법무부 장관이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요. 네네네. 그런데 지금 실제 한번 보자 말이죠. 예. 사실 이제 수사지휘를 행사한 것도 네. 보면 자 이종걸 의원님 일단 뭐 예. 그 주요된 논지를 말씀 주셨으니까 네네. 이정미 의원께 좀 시간을 드리죠. 예. 아, 그 대통령께서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라고 네. 이제 얘기를 이전에 계속 해왔었는데 예. 그러한 어떤 정치적 판단의 시간은 이미 지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판단과 결단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버린 것이죠. 법적인 문제로 뭐냐면 왔다. 그렇습니다. 예, 예. 검찰총장이 실질적으로 불법적인 사찰을 했는가 안 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돼버렸고 네. 이것이 현재 검찰의 상태를 제대로 진단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이 그 불법 사찰의 결과 그것이 진짜 그런 것이었는지 아니면 법무부 장관이 없는 사실을 부풀려 가지고 검찰총장 찌르기를 한 건지 네. 이것이 가려지고 거기에 따른 뭐 해임이 됐던 아니면 법무부 장관에게 책임을 묻던 네. 이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타이밍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의 통치 행위는 기본적으로 정치 영역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야권에서는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특히 조국 장관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서면서부터 이 정권과 멀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일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엄연히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기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과거 13년도에 최동욱 검찰총장과 저는 뭐 다를 게 무엇이냐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리하게 1년 동안 끌어오다가 결국에는 윤석열 총장이 웬만한 총장이었으면 스스로 옷을 벗고 나왔겠죠. 안 나오니까 이런 법적인 부분들까지 어떤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만들어 놓고 결국에는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만약에 오신환 의원님의 말씀이 맞다면 그리고 이정미 의원님 앞서 짚어주신 부분이 가미가 된다면 12월 2일 날 징계위원회에서 비록 말씀처럼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이고 법무부 장관이 많은 분에 대한 위촉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분들도 개인적인 명예가 있을 텐데 더 이상 나올 게 없는 상태라면 그 결과가 말씀하시는 해임이 아니라 징계를 하지 않겠다고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네. 외통수예요. 네. 뭐 누구나 보듯이 그 추미애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당사자고 징계위원회 위원장이고 예. 더군다나 징계위원들을 많이 위촉하고 그러니까 이거 해임으로 갈 수밖에 해임이 나오면 당연히 그럴 것이다라 예측하는 예상되는 거고 거고. 예. 지금 표창원 사회자님 말씀처럼 만약에 해임이 아닌 사유로 나오게 되면 그건 오히려 추미애 장관한테 더 큰 역풍이 불 수밖에 없죠. 큰일 나죠. 지금 국민들이 한 60%가 이거 좀 무리다. 초유의 사태다.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와 징계회부라는 것은 역사상 한 번도 있지 않은 것이죠. 이게 네. 그것이 그 정도의 위중한 사항으로 볼 것이냐. 저는 불법 사찰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누구나 다 납득할 만한 일로 증거가 밝혀진다면 그건 엄청난 큰 일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지금 뭐 사법농단에 대한 문제 네. 여지껏 이렇게 싸워온 것인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재인 정부 4년차 들어섰습니다. 그 이전에 문무일 총장 2년이 있었어요. 네. 그 문무일 총장 때는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다 밝히란 말이죠. 이 밝혀야 된다. 정부가. 예, 문재인 예. 정부 때 네. 왜 이런 것들을 그럼 방치해 뒀느냐. 만약에 이것이 사찰일로 인정이 된다면 네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다 우리가 예. 밝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저희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이종걸 의원님 짧게요. 네. 어떻게 제가 사찰은 징계위원회 나중에 결과를 얘기를 예상하시는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총장의 친인척에 대해서 이미 기소됐지 않습니까? 네, 장모가 그 기소됐죠. 본인에 대한 수사 지휘를 했어요. 그리고 옵티머스 라임 수사에 있어서 여권, 야권 정치인들에 대해서 불균등하게 수사했다. 오히려 야당 정치인들에 대해서 오히려 우대를 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감찰을 했어요. 네. 그리고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그 전파진흥원에 수백억의 그 자금이 들어왔는데 보통 못 받거든요. 네. 그것에 대해서 무혐의한 것에 대해서 이게 검찰총장의 관련성을 보고 감찰 지시한 거예요.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일이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찰은 새로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수사 지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압수수색까지 한 거 보니까요. 네. 지금 무슨 조국 관련된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우선 윤석열 총장에서 전조는 있지만 지금 법무부 장관의 무리한 행동과 그 정치적 중립을 해한 행위였다라고 하는 법무부 장관의 행위를 볼 때 어떤 뭐가 있는지 정당하게 한 감찰과 윤석열 총장의 그 주변 사실 본인의 수사한 사실에 대해서 다시 네. 제도를 쳐다보고 예. 조사하는 내용들이었기 네. 때문에 정당한 그걸 감찰이었다. 분명히 네. 분리해 봐야 되는 것이죠.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있으면 더 많이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늘 시간이 우리들의 적입니다. 네, 선곡 많은 분들이 지금 표를 주시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7865님 걸디의 청개구리에 한 표 던집니다. 야, 걸디 인기 많으시네요. 이 사태에 대해 모든 걸 함축하는 노래네요. 8050님 저는 신디 선곡의 한 표입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로 머리 아픈데 추윤 갈등까지 머리까지 아프게 하는 너무하네요. 너무하네요. 강하게 꽂히네요. 네. 조옥선님은 역시 미디님 잘못된 만남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보기 안 좋았는데 유유 미디님 화이팅. 이렇게 보면 뭐 거의 같이 나온 것 같은데 결과는 또 승부가 나옵니다. 오늘의 승자는요 누구일까요? 네, 미디 잘못된 만남입니다. 네, 김남경님 미디 한 표, 추 장관과 윤 총장 두 분 정말 잘못된 만남 같아요. 다음 예. 생에는 왜 좋은 만나게- 만남으로 만나시길. 그걸 왜 만나게 해가지고 그냥 아니 선곡만으로는 정의당이 다수당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선곡 실력만 보면. 그걸 만나게 하지 말았어야지. 왜 잘못된 만남. 네, 다음 주에 다시 너무해요. 오신환 의원님 분발을 촉구해드리고 세 분 네. 오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